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바른가족 세우기 시민연합의 사무총장 되시는 남승재 사무총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남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원하고 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전통문화 파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국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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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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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만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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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전은 원래 안 모이는 곳입니다. 문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저도 대전에서 오래 사역을 했고 오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안 모입니다. 안 모이기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대전에서 3만 명 집회를 열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안 된다. 대전이 생겨난 이래 10,000명 넘어가는 모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만 했습니다. 2주, 3주 만에 했어요. 3주 만에. 저희는 대전에서 1차, 2차를 했습니다. 12일 날 1차 국민대회를 할 때 2,000명 모였고요. 그 주에 17일 날 할 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넥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넥스트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반적인 아이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넥스트 클럽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저희가 단체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른 가정 세우기 시민연합. 그리고 대전에서 이번 그 대토론회가요,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3군데가 함께 모여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대전, 세종, 충남에 계신 대표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바른개헌 국민대회를 하자. 그리고 바른개헌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국민 대토론회의 마지막이지만 저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시작이죠?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침략으로 힘들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없을 때 교회가 깨어서 또 많은 종교단체가 함께 깨어나서 3.1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까? 나라 살리기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교회만에 국한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그걸 유도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천에 정말 바른개헌 국민연합이든 뭐 바른가정 세우기든 바른헌법 개정 수호위원회든 다시 한번 이제 이 현장에서 새롭게 출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고민했어요. 3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 여러분 방송에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언론이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그 경찰관들도 말합니다. 대전이 상경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의 어떤 방송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건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이 통제되어 있다는 건 뭐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뜻하는 방향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이 단체를 만드시고 인천시청을 달려가십시오. 대표자가 가세요. 저도 갔습니다. 대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3만 명 끝나고 나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사거리마다 피켓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조장은 안 된다. 왜? 국가기관을 흔듭니다. 무엇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 다수결의 원칙이 있어요. 다 배운 거예요. 대다수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대다수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동성애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들고 나와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분에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지금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냐? 그게 정말 팩트냐? 팩트잖아요. 제가 시청에 가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대전은요, 유권자가 122만인데 우리는 지금 결의하기를 40만 명의 그 사인을 받겠다,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청에 가서 말씀하세요. 당신들 지금 에이즈에 관해서 알고 있냐? 아까 그 성명서 낭독할 때도 왜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못하냐? 여러분, 2012년 이후로부터 지방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통계가 없어요. 인천에 여러분 몇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보통 확정된 그 숫자에 유엔에서는 5.8을 곱합니다. 대전은 약 36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엔의 통계 방식을 따르면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약 2만 명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10, 많게는 100까지 곱해요. 왜? 잠복기를 거치니까. 그 애들이 나가서 성관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영동지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남자아이가 고추를 덜렁덜렁 달고 여자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여탕을 갑니까? 남탕을 갑니까? 헷갈리죠? 고추가 달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서 국민대회를 하는데 미국의 그 시민권자를 가진 한국 여성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LA의 수영선수 여자아이들을 초청해서 샤워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올 거예요. 아저씨는 누구냐?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왜 그랬냐? 미국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여자다. 안 나가요. 그래서 애들이 울다 안 되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자기 여자래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누가 벌금을 내요? 그 어머니가 벌금을 내요. 그게 차별금지의 아주 무서운 조항이에요. 여러분, 양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성평등은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변태평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어머니들 많은데, 여자분들 많은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내년 6월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태애들이, 저희도 중학교 때 그랬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언덕 비탈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산 쪽에서 하면 이
창문이 다요. 턱걸이합니다. 왜? 그 여자들 나체를 보려고. 애들이 문장을 놓고 뭐해요? 음란 동영상 봐요. 앞으로는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또 여자야, 여자. 여탕에 가면 되잖아요. 이건 고스란히 여자들에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성운동가들이 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고 계세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여성단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대항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하세요. 대전에서는 그 젊은 여학생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를 찾아가 질문해라. 이 성평등이 정말 여성을 위한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서는요 이렇게 공원에서 안 했어요. 도로를 막았어요. 경찰들이 모이냐고. 안 모일 것 같으니까 편도만 쓰라고. 아니라고. 3만 명 모인다고. 다 막으라고 딜을 했어요. 큰 도로를 달라고. 안 된대요. 큰 도로라서 모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준대요. 그런데 저는 된다고. 3만 명 모일 거니까 도로 전면 차단하라고. 왜?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의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고. 어제 수원을 갔더니 수원에 민노총도 오고 무슨 뭐 여러 정당 녹색당 많이 왔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어요. 당신의 딸이 목욕을 하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오늘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지만 우리는 손잡고 목욕탕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 친구랑 목욕탕을 간 적이 없어요. 여자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변태평등이에요. 성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태들을 위한 거예요. 왜 그들이 정상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땡볕 아래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현장에 모인 여기 15,000명 정도 되는 여러 시민들이 열심히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되면 몇 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15,000명 모였지만요 여러분이 미랄이 되시면 150만을 깨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서 시청도 가시고 구청도 가셔서 뭐 하고 있냐고. 제가 보건정책과의 과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에이즈 환자가 대전에 몇 명 있냐.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신 분이 그래요. 그런데 왜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냐. 그건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홍보를 했다면 어떻게 홍보했냐. 공개 청구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아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시청은 무엇을 하고 있고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저는 학교에서 왜 성교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여자아이들이 어떤 기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지.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고 하냐. 아니 형님 내가 지금 성폭행 당하는데 잠깐만 나 피임 좀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시청을 요즘 자주 가는데 그 시청 앞에 한 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우리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제? 수업 시간에. 종업식 하던 날 선생님이 영화를 틀어주고 자기 볼일 보는 동안 남자 반장아이가 그 딸아이를 화장실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냐. 심장병을 앓아요. 발육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아이가 학교 시간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요즘 비일비재하게 성폭행 사건이 왜 일어나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학교가 바뀝니다. 이상한 걸 다 배워요.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우리가 조사하고 또 관리해야 할 그런 단체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김덕순 할머니라고 계세요. 요즘 영화에 병자호란 이런 영화가 있어요. I Can Speak 영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위안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평등권이 확대돼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강간을 당하고 성적 피해를 당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이거 심장 떨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위안부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건 우리의 딸들이 일본 놈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병자호라는 영화를 보면 뭐가 나와요? 목에 포승줄에 개처럼 묶여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간 그 많은 사람들, 거기서 개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법이 사회동포주의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까? 그건 아니